우선 잠깐 내 소개부터. 현재 33살 여자, 그저 그런 지방대학교 경영학과 출신, 사회경력 4년, 영업 평균 이하, 공부 시작 나이 29살 되던 해 6월, 특이사항으로는 세무사 자격 보유. 회계법인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지방대 출신의 영어 못하고 나이 많은 여자다. 회동에 들어와 보면 내 나이 몇 살인데 지금 시작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본다. 한두 살이 중요할 것 같지만 실제 인생은 자신이 살아가기 나름이다. 어린 나이, 좋은 학벌, 외국어 능력, 물론 그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유리한 위치가 10년 뒤를 보장하는 것일까? 반대로 불리한 위치가 10년 뒤에도 불리한 것일까? 내가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33년을 살아와 본 결과 살아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고 답이란 것도 없다. 다른 과정을 밟아왔어도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기회는 주어지고 남들도 알아주더라.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전문 자격증이란 것이 미래를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다.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예전처럼 자격증 하나 가지고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쉽게 돈 벌 생각으로 자격증을 준비한다면 글쎄, 그렇다고 메리트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 없는 사람들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자격증이 최종 목표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부를 공공도서관에서 했다. 점점 갈수록 40대, 50대 아저씨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느꼈다. 인생 2막 준비하시는 분들이다. 전문 자격증이란 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줄 것이며 유리한 입지에 위치할 것이다. 회계법인의 연봉만으로 NPV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인 즉 실물 옵션까지 포함해서 한번 분석해보라. 그 실물 옵션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세무사 있으면서 왜 회계사 공부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없다. 간단하게 회계사와 세무사가 같은 자격증도 아니고 이름도 다르다. 왜 같은 자격 취급하는가? 굳이 이유라면 선택의 폭이다. 회계사의 영역은 훨씬 넓다. 나는 그것을 본 것이다. 그리고 나는 회시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CFA와 로스쿨도 생각 중이다. 내가 두서없이 이렇게 많은 말들을 중얼거리는 이유는 이 길을 계속 갈 것인가, 그만두어야 되나 하는 갈림길에서 나이나 학벌보다는 좀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회계사의 자격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것 정도 알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최소한 다른 일을 했을 때보다 행복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라. 이제 정신 좀 차리고 글 올리네요. 뒤돌아보니 참 저 세월 어떻게 걸어왔는지 스스로가 대견하네요. 더군다나 올 2월에 결핵 판정받고 힘든 투병 생활과 함께 시험 당일 진통제 범벅이 돼서 들어간 걸 생각하면 다시 하라면 못할 듯 하네요. 34살 여자가 회계사 하기엔 나이도 많고 법인 들어가기 어려운 것도 알고 시작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가 남겠다 싶어서 끝까지 와봤습니다. 물론 배짱도 있었지요. 우선 회동에 들어오시는 대부분은 20대 초중반 정도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생에 있어서 길이란 건 길이 있어서 갈 수도 있지만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뜻이 있는데 길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알맞은 나이에 합격해서 법인 들어가는 큰 길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물론 만들어 나가는 힘듦이 있겠지만 그만큼 가치도 있을 거예요. 내 나이가 좀 많고 남들보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 중요한 시기에 참고 바래요. 그리고 이번에 유예되신 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으세요.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충실히 한다면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직 병이 완전히 낫지 않아 이번에는 취업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무슨 배짱인지 그래도 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기회는 존재하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자신도 있고요. 49회 합격자 여러분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회계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세요. 저 곧 따라갑니다. 그리고 50회 예비 합격자분들, 한 해 열심히 하시고 내년에 같이 갑시다. 나이 많다 홀대하지 마시고요.
나이 많고 지방대 나온 여자가 늦게 시작해서 어떻게 회계사로 나가는지 그 표본이 되고 싶다는 조금 건방진 생각도 해보네요. 2022년 나는 CFA와 로스쿨은 가지 못했지만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 나와 같은 해 합격하신 어르신과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다. 로컬 법인에서 일하고 있고 감사, 용역, 세무, 다른 여타의 로컬 법인이 그렇듯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 아무리 어린 나이, 좋은 스펙으로 합격했어도 합격하는 순간부터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고 특히 회계사들의 특징이다. 내 전문 영역에 대한 선택, 직장에 대한 선택, 주위에 보면 본인들의 스펙과는 무관하게 많은 고민거리를 달고 사는 것 같다. 8년 정도를 지켜보니 찌질해 보이던 인차지들도 다들 영업 잘 되고 파트너 달고 개업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일 잘하는 사람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열심히 산다는 게 느껴진다. 요즘 드는 생각이지만 회계사 시험이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역량을 테스트하는 시험인 것 같다.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니 과도한 미래의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시간이 답인 경우도 있다. 그러니 수험생의 취업 문제는 합격 후의 문제지 지금의 문제는 아니다. 괜한 핑계거리일 뿐 이 길을 다시 한번 선택했다면 최선을 다해 다가오는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공부를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대부분 본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 다만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이번에는 떨어질지라도 다음엔 합격하겠다 하는 느낌이 온다. 하지만 이번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다음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게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의 딜레마이다. 만약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본인이 회계사가 하는 일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 그곳을 인도하려는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 한다.